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노인 우울증입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주 피곤하시거나 예전에 즐기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그런 어르신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노화와 우울증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25%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증상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기거나 정신건강 문제를 인정하기를 꺼리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3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밥맛도 없었지만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노인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건강 문제이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노인 우울증의 증상은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슬픔이나 공허함, 평소 즐기던 활동에 흥미를 잃음, 수면 패턴의 변화 너무 많이 자거나 잠을 못 이룸, 식욕 변화와 체중 감소, 에너지 저하와 피로감, 집중력 저하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죄책감이나 무가치함을 느낌, 신체적 통증이 증가함,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특히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온몸이 쑤신다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우울증에서 오는 신체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은퇴 후 역할 상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해온 직장에서 은퇴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이별,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셋째, 건강 문제와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만성질환이나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 우울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 드린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아이들은 다 제 살 길 찾아 떠나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날마다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살았죠. 말할 사람도 없고 웃을 일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요. 심지어 치매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노인 우울증이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인 우울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노인 정신건강 전문의 이정훈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숨겨진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 때문에 증상을 숨기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노인의 우울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훈 박사님은 특히 노인 우울증이 치매와 증상이 비슷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십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의사결정 능력 약화 등은 우울증과 치매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성치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바로 치매가 왔구나 하고 절망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치료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사님은 노인 우울증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어르신의 행동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량이 줄었는지, 수면 패턴이 바뀌었는지, 예전에 즐기던 활동에 흥미를 잃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인 우울증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은 노인 우울증이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증상에서 회복되어 다시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에서도 무료로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운동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무리하게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76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우울증 극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반갑게 인사하는 이웃들도 생기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즘은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노인 우울증을 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활동하면 외로움도 줄고 삶의 활력도 찾을 수 있습니다. 68세 이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 5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TV도 재미없고 하루가 너무 길었죠.
딸이 권해서 억지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합창단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삶이 달라졌어요. 넷째, 새로운 취미나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75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림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동네 작은 전시회도 열고 아이들에게 그림도 가르치고 있어요. 70이 넘어 새 직업이 생긴 셈이죠.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이나 수면 부족은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제대로 식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음 챙김과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세요. 우울증은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끊기 위해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거나 5분간 깊은 호흡을 하며 명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3세 박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명상이야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10분씩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명상 영상을 찾아보면서 매일 실천하고 있답니다. 일곱째,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울증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정신과 약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훈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울증 치료제는 중독성이 없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뇌의 균형을 회복하면 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고 심리 상담의 효과도 더 높아집니다.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노인 우울증은 분명 심각한 문제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인 우울증을 실제로 극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경험이 여러분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1세 오정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3년간 심각한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자식들은 멀리 살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오 할아버지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갔어요. 딸이 계속 권해서 그냥 한번 가봤죠. 그런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군요. 이후 오 할아버지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한글 도우미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웃음을 되찾았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게 제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매주 학교에 가는 날이 기다려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반갑게 부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됩니다.
74세 황미자 할머니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증을 겪으셨지만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하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강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옛 친구들과 연락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해요. 심지어 요즘은 제가 만든 요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한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도와줬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황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디지털 기기 덕분에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이에요. 혼자 있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만난 동년배 친구들도 생겼고요. 같이 댓글도 달고 서로 영상도 공유하고 재미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 있는 관계와 목적 의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이 우울증 극복의 핵심입니다.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방문하세요. 단순한 전화 한 통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43세 김민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께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후로는 매일 저녁 영상 통화를 드려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둘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경청해 주세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거나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태도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새로운 활동이나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동행해 주세요. 처음 한 발을 내딛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째, 어르신들의 우울증 징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훈 박사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가족의 지지와 이해가 노인 우울증 치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르신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먼저 편견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 우울증의 심각성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단순한 나이 들매의 과정이 아닌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도움과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울증의 증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슬픔, 흥미 상실, 수면 장애, 식욕 변화, 무기력함 등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과 치료는 노인 우울증 극복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들의 지지와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가 들고 은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83세 김영철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80이 넘어서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요즘은 매일이 즐겁고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나 주변의 어르신이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작은 일상의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가벼운 산책하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같은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함께 노인 우울증이라는 침묵의 살인자를 물리치고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인생행복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